부부 사이, 감정의 벽을 허무는 대화법 7가지. 부부 사이에서 감정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거리를 줄이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대화법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서로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을 솔직히 말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단,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를 비난하는 어조는 피하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2. 비난 대신 나로 시작하는 대화. 당신은 항상 이나 너는 왜처럼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나를 주어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가 나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났어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3. 경청과 이해의 자세.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기보다는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며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그 말을 들으니 당신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피드백을 주어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4. 정기적인 대화 시간 마련하기. 일상에서 서로 바쁘다 보니 진지하게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주 특정 시간을 정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여 감정적 거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공감과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힘들었겠네 라고 공감해 주거나 상대가 노력한 점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상대방은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관점이 아닌 상대의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감정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표현을 통해 공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7. 감정 진정 후 대화하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먼저 감정을 진정시키고 난 뒤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호흡을 가다듬거나 다른 주제로 전환한 후 감정이 차분해지면 본 주제로 돌아와 대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당신 두 사람은 서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나 역시 당신 부부가 사랑으로 만나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얼마만큼 오래? 지금 이 말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둘이 함께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이다. 그런 식으로 함께 사는 건 정말 고역이다. 부부가 인생을 함께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서로 간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 둘 사이에 접착제처럼 강한 유대감이 있어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이해하는 여정으로 채워져야 한다. 사랑은 아무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성가시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꿈과 목표와 계획을 공유해야 한다. 당신들은 함께 지내고 싶다는 강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물론 나도 잘 알고 있다. 모든 관계에는 절정이 있으면 권태도 따른다. 특히 남녀관계는 한시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무덤덤해진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징글징글하고 삐져나온 머리카락조차 보기 싫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와 함께 살고 있다. 이를 위해 관심, 힘, 열정, 노력 같은 덕목이 요구된다. 당신은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두 사람의 행복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와 함께 살고 있는가? 당신에게는 오직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은 당신 부부가 상호적 신뢰와 책임감, 행복,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관계를 가질 기회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동반자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왔을 때 당신과 수다나 떨면서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동반자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함께 살고 있다. 동반자에게 당신의 존재가 열정을 가지고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부부관계가 왜 필요할까? 그렇다. 당신은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함께 살고 있다. 부부 사이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 부부 사이거나 장기간 연애 중일 때 하지 않고 묻어두는 게 나은 말이 있다. 결혼 세라피스트 등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10가지를 골랐다. 1. 당신은 절대 설거지를 안 하지. 늘 그릇들을 그냥 놔두잖아. 설거지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주제가 뭐든 간에 절대 늘 같은 단어들을 써서 싸잡아 비난할 경우 거의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싸움이 커지는 것이다. 심리 연구에 의하면 당신의 일반화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흑백인 것은 없기 때문에 아내가 늘 듣는다고 하거나 남편이 언제나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옳을 수가 없다. 이런 유형의 발언은 검사피고 같은 역학을 만들 뿐인데 그것은 결혼 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다. 2. 당신은 꼭 당신 어머니 같이 말해. 다툴 때는 눈앞의 주제만 이야기하고 당신 두 사람에만 초점을 맞추어라. 상대방 가족에 대한 심술궂은 비교는 공정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당신들의 문제에서 논의가 벗어나게 만든다. 부모에 대한 언급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부부의 능력을 방해하는 악의를 품은 공격으로 변하기가 쉽다. 3. 당신은 당신이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당신의 생각을 상대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이런 가정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런 말은 상대를 화나게 한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배우자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암시한다. 한 문장으로 2가지 고통을 주는 격이다. 4. 나 살찐 것 같아. 체중이나 외모 변화에 대한 질문은 결혼에서 가장 오래된 수류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질문의 숨은 당신의 진위는 난 내가 살쪘다는 거 알아. 난 내 외모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내가 내 지금 상태가 괜찮다고 말해줘야 해이다.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조장자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다. 5. 당신 살쪘어. 배우자의 외모에 대한 직설적이고 부정적인 언급 역시 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 외모에 대한 건설적이지 않은 비판은 최악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만족스럽지 않다. 별로다. 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6. 당신은 형편없는 부모, 가장, 연인이야. 배우자의 가족 내 혹은 직업의 역할을 깎아내리는 것은 특히 치명적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무척 치명적이다. 이런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하다. 여기에 의문을 던지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말들은 잊어버리기가 어렵다. 7. 난 내가 그러는 거 정말 싫어.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 금기이다. 이 경우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 배우자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보다 나쁜 게 있을까? 이런 경계 위반에서 회복하기란 힘들다. 분한 마음이 들고 신뢰가 사라진다. 8.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직장 동료야. 결혼 생활 중 당신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살짝 반하는 일은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솔직히 말하라. 당신의 감정을 최소화하는 발언으로 덮어버리려 하지 말라. 당신이 반한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싹을 자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배우자에게 짧고 간단하게 알리는 것이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어처구니 없이 들리겠지만 나 제가 좀 좋아. 정말 웃겨. 유머 감각이 당신이랑 비슷해. 좀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감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배우자에게 서로 더 개방적으로 될 수 있다. 터보 시대는 다른 주제들도 더 편안하게 상냥하고 예의 있게 이야기하게 된다. 9. 당신이 그런 느낌을 받아선 안 돼. 어느 상황에서든 배우자에게 특정한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일이다. 느낌에 옳고 그름은 없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무시하기보다 상대의 경험에 호기심을 가져라. 10.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이 말은 별로 해가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동시에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부부 사이를 해칠 수 있다.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서로와의 연결을 강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섹스를 하든 말든 이건 강력한 형태의 육체적 친밀감이다. 따로 잠자리에 들어도 괜찮다고 하면 혼자 포르노를 본다거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치근덕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밀감을 파괴하는 행동이 가능해진다.